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주적인 질서에서 인간 사회로 그 의미를 바꾼 것을 십신 또는 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십신은 인간 사회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한 사람의 심리나 적성, 인간관계, 그리고 타이밍을 판단할 때 십신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십신은 인간 사회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십신이 사주 원국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사주 위치에 따른 비겁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비겁이 혼잡일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일간이 양간인데 비겁이 과다하다면 색정으로 인한 고뇌를 겪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견이 원국의 2개 이상인 여성은 온순한 성품의 남자나 연하의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며 실제로도 잘 맞습니다. 특히 일지 비견인 경우에 천을, 천덕, 월덕, 문창귀인 중 1개 이상의 귀인이 동반한 경우라면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월주 비견인 경우에 건록이나 제왕이 동반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견은 독립을 의미하지만 특히 부모와 관련 없는 독자성을 갖는 것은 연주가 가장 강합니다.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부모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독자적으로 꾸려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간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장남이 많고요. 장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간은 첫 인상이라 남들에게 친숙한 듯 느낌을 주는데요. 다만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천간에 식상이 나와 있다면 연간의 비견이 협동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먼 사람이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월주가 비견이면 비견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데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월주 비견은 형제자매가 동맹적인 관계일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사이가 나쁘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면 도움도 안 되면서 자기 일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월간의 비견은 친구이지만 경쟁하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하는 모습이고요. 건록이기에 가문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합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 내가 잘 돼서 주변 사람을 잘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지가 비견이면 12운성의 제왕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요. 부부궁이 약합니다. 다른 주의 비견보다 독신, 돌싱, 정신적 독고 등의 비율이 높은데요. 그러나 신약한 경우라면 오히려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비견과 달리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때 더욱 재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스스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비견의 힘이 오히려 더 잘 발휘됩니다. 쓰러져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힘, 근거 없는 자신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주가 비견이면 노년까지 독립적이니까 애당초 독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독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해야 경쟁을 하는 거라서 시간의 비견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친구같이 생각하며 말이 끊기지 않고 나가는데요. 기꺼이 나의 것을 베풀며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시지 비견은 미래의 비견이라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뒷심이 좋은데요. 이는 페이스 조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겁재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겁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부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하지만 편관과 동조할 때는 예외입니다. 특히 상관은 겁재의 힘을 적당히 빼서 자기 힘을 강화하기 때문에 겁재가 월주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위나 아래, 옆에 있으면 오히려 의식주 고민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색정으로 인한 사회적인 구설수에 걸려들기 좋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겁재가 인성과 동조하면 겁재의 폭력성과 부정성이 강화되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므로 보증이나 알선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겁재와 재성, 특히 정재가 동조하면 이성관계의 삼각관계로 인한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주가 겁재이면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할 가능성이 큰데요. 힘이 강한 경우에는 부모와 일찍 생사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연간 겁재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과 친숙한 듯 지내는데요. 코드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오픈마인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나를 공격할 사람들에게 노출되고요. 인기는 많지만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연지의 겁재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되면 연자재 같은 모습이 됩니다. 활용만 잘 할 수 있다면 적을 적으로 칠 수도 있고요. 한번 대차게 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월주 겁재는 조직 생활에 잘 맞지 않아서 전문직이나 독자적인 직업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자수성가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겁재와 12운성의 제왕이 동반할 경우에는 폭력적인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언어폭력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회적으로 최고의 경쟁자이므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 서로 커가는 구조일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나를 털어가거나 이간질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간질 하거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가는 이용을 당하고 음가는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월지 겁재는 관살이 강해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합니다. 식상으로 쓰면 재를 만드는 것에 협업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쟁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지가 겁재이면 비견보다 부부궁이 더 불안정하고 가족과의 파란이 많습니다. 겁재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의외로 좋은 커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심하게 싸우더라도 다음 날이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 사람처럼 화기애애하게 잘 지냅니다. 독자 생존 능력이 강하고 재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데요. 재는 나의 공간이라서 차가 막히거나 사람이 많아 공간이 좁아졌을 때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나 큰일이 생기거나 힘들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데요. 힘들수록 멘탈이 강합니다. 일찍 집에서 내보내야 성공할 수 있고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주가 겁재인 경우는 다른 주의 겁재에 비해 온순한 편입니다. 12운성 중 건록이나 제왕과 동조하면 삶의 굴곡은 있으나 재물운이 강한데요. 하지만 가족으로 인한 비용 지출은 많을 것입니다. 또 다 해놓고 마지막에 뺏기기도 하는데요. 나보다 못난 놈인데 내 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야 합니다.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밀이 시지에 있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있는 최측근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나 비밀 등의 노출로 모든 겁제 중에서 가장 크게 배신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